자, 이번 한미 연합훈련에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원들을 태운 수송기가 투입이 됐습니다. 한미 특수부대원들이 이 수송기를 동원한 훈련을 하게 된 건데, 허만섭 차장, 어떤 비행기입니까? MC-130이라고요. 네. 북한 수뇌부에 대한 그 제거와 그 핵시설에 침투해서 핵시설을 뭐 확보한다든지 그 폭파시키는 이런 그 비밀 특수 임무를 하고 있는 네. 이런 그 병력들을 수송하는 MC-130 수송기가 이번 그 독수리 훈련에 와서 같이 훈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네. 신인규 대표님, 사실 여러 가지 미군의 전략 무기를 북한이 꺼려하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지만 정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참수작전이라는 이 단어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MC-130 수송기, 130 수송기가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원들을 태우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뭐 특별한 위력이 있다기보다 이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사진만 보면 저게 뭐 겁날까. 네. 그렇게 뚱뚱하게 생겼고. 네.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게 누가 타냐. 네. 참수작전 부대원들을 태울 수 있고 그 부대원들을 안전하게 참수작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운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네. 무서운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객기를 타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객기는 당연히 레이더에 걸리겠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이야기할 때 보면 사드가 어떤 그 지상 뭐 한 해발 한 200~300m 고지에 이렇게 레이더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네. 어디든지 다 그렇습니다. 멀리 보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이 MC-130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통해서 자동 합법 장치. 네. 그래서 지형 추적을 다 해가지고 한 70m 상공을 자동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낮게 나는 거죠. 그렇죠. 골짜기들도 있고 골짜기들도 높낮이가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람이 육안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안개가 끼고 이러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겠죠. 안 되죠. 야간에는 완전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는 자동으로 입력된 정보를 가지고 아하. 스스로 찾아서 딱 세팅만 해놓으면 알아서 골짜기 업 다운 다 해가면서 날아가서 레이더는 산 위에 있는데 산 밑에 계곡을 따라서 가버리니까 찾을 수가 없겠군요.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원하는 곳에 딱 떨궈주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야간에도 네. 보이지 않아도 고도 70~80m만 유지한 채로 계속 땅의 지형을 따라서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게 프로펠러 비행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 프로펠러 비행기 같은 경우는 뒤에서 나오는 꼬리 불꽃이 없습니다. 제트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뒤로 날아가 버려도 뒤에 뭔가 불꽃도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야간에 침투를 하게 되면 전혀 아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참수부대원들을 태워 나르는 MC-130 수송기 말고도요. 지금 현재 오산 기지에는 미군의 특별한 수송기들이 또 모여들고 있습니다. 어떤 수송기들이 모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종사 구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수 요원들이 탄 비행기가 있습니다. HC-130J고요. B-100이라는 지휘 통제기도 있고 조기 경보 통제기. 이건 또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최신형 조종사 구출기. 그러니까 항공구조사라는 사람들을 태운 그런 비행기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공군에, 우리 한국군에도 육군에는 특전사, 네. 또 해군에는 UDT, 또 공군에는 바로 방금 말씀하신 항공구조사, 항공 가장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이죠. 즉, 이 각 군의 최고 특수부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면 공군에서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조종사를 구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종사는 공군의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F-15K 정도 되는 그런 전투기의 숙련된 조종사를 하나 양성하려면 한 1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F-15K가 격추돼서 조종사가 적진에 떨어졌다. 네. 비행기는 격추됐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조종사를 구출해 오면 100억 원 자산을 회수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군에서는 조종사를 구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또 생각을 하고 또 조종사를 구출할 수 있어야만 네. 조종사들이 내가 떨어져도 반드시 구출해 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적진에 마음대로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방금 봤듯이 HC-130이 덩치가 큽니다. 네. 그렇다는 것은 뭐냐? 대량으로 조종사를 구출하러 가겠다는 작전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대량으로 작전 수행을 한 경우를 가정한 얘기겠네요. 전면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종사 한두 명 구출하면 헬기 타고 가도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저 정도 가려면은 이 항공 구조사들이 많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대량 어떤 전투가 벌어져서 대량 격추가 됐을 때, 네. 그건 바로 전면전 아니겠냐라는. 저 비행기에 탑승하는 항공구조사, 말만 들어보면 항공구조사, 무슨 간호사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간호원이라고 하죠, 요즘은. 자, 간호사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간호사. 제가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다 통과해야지만 항공구조사가 될 수가 있더군요. 그렇죠. 일단 예를 들어 적진에 들어가서 만약에 조종사가 부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추락하는 과정에서 네.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탈출하다가 총탄에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응급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 능력도 있어야 되고 네네. 바로 적진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특수부대는 은밀하게 침투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는 조종사들이 쫓기고 있는 상황에 가야 되기 때문에 더욱더 고난도의 전투력이 필요한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특수부대 중에서 누가 세다 이런 말 하기는 참 곤란하지만 이 항공구조사들의 전투력 또한 정말 어마어마한 전투력일 수밖에 없다. 왜? 네. 전투가 붙고 있는 현장에 가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본인의 어떤 보호와 공격 임무까지 다 수행을 하고 혼자가 아니라 항공 파일럿을 또 데리고 와야 되니까. 부상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업고 온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전투력 모든 것이 최상의 에이스들입니다. 알겠습니다.